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 데이터 기반 총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제 앞에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은 총괄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제목은 어느 대학교 기획처장의 고민,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획처장으로서 제가 3년 정도를 있으면서 저희 대학의 성과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풀어본 내용입니다. 아마 이미 다른 대학들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 대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를 좀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좀 조언도 듣고, 그래서 더 나은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방향, 추진 내용, 추진 계획으로 잡혀져 있고요. 외부적인 어떤 성과관리 요인,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기본 역량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선지원, 후 평가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혁신 사업을 2번이나 평가하면서 성과 관리를 인센티브 줄 때 10%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의 성과 관리를 몇 년 전까지 계속 강조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게 좀 약화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학에서는 어떤 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얘기를 정부에서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대학도 발맞추어서 뭔가 총괄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PDCA에 의한 표준화 및 질적 향상 개념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PDCA,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정의 표준을 만들게 되고, 이 PDCA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이 표준화가 이렇게 점점 향상이 되는 그런 체계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획처장이 돼서 저희 대학의 업무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개별 사업 단위의 이 PDCA는 잘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역량 평가를 2번이나 거치면서 거기서 계속 강조한 게 환류였거든요. 그래서 개별 사업 단위의 환류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럼 부서 단위의 환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원 같은 데서 사업이 한 10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개별 사업들은 환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사업이 몇 년이 지나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 단위의 환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부서의 환류가 제대로 있다고 하면 사업의 내용이나 종류가 계속 바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 전체는 환류를 하고 있는가? 대학 전체에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환류되고 있나?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노력들이 어떤 큰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대학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대학의 모든 부서가 하는 일들을 하나의 방향성을 갖도록 체계를 가져가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기획처장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대학에서 어떤 이제 예산을 각 부서에다가 배분을 하는데 그 예산의 배분이 거의 매년 진행되는 형태로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해가 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어디단가 예산을 더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깎아야 되잖아요.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근거로 나는 저기다가 예산을 더 넣을 것이고 저기를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획처장으로서 이제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체의 어떤 그 PDCA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행정 효율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각 업무 담당자들은 그런 평가가 있을 때마다 그 자료를 맨날 이렇게 제출하는 반복적 작업을 계속 여러 번 시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플랫폼 안에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면 업무 담당자는 그 통합 시스템의 하나의 정보만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정보를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업무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 총괄 성과 관리 체계라는 것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 효율의 측면에 좀 맞춰져 있고, 이런 PDCA는 총괄 성과 관리 체계 그쪽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진 방향이나 전략을 정할 것인가? 일단 통합 PDCA 체계를 구축을 하자. 아마 모든 대학들이 발전 계획을 요즘에 다 수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대학도 10년마다 한 번씩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그 발전 계획을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전 계획을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발전 계획이 어디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어디 책꽂이에 어딘가 꽂혀 있겠죠. 발전 계획을 만들지만 그 발전 계획에 따라서 대학을 이끌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런 발전 계획, 대학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 그다음에 대학 운영 계획, 또 총장님의 어떤 역점 사업, 이런 것들이 부서 업무랑 개별 과제랑 다 연계가 돼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총괄 PDCA 체계 구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 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총괄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어떤 지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표를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과연 지표가 그러면 향상됐다고 그래서 그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하고 한류를 강화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지표 달성 여부로 그 부서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로 측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정성 평가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서 대학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를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과 점검에 따른 결과들을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대학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단계가 1단계 총괄 성과 관리 체계 구축, 2단계 행정 업무 플랫폼 구축, 3단계 지속 가능한 성과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단계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단계를 구분지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총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는, 저희는 이제 기획예산처 아래에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평가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평가팀은 위에 이제 성과평가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성과평가원 내부에 전략평가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략평가팀은 대학의 모든 평가, 대외적인 평가, 우리 대학 내부의 평가, 이거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환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여기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평가 얻은 결과들을 여기다가 기획예산과에 피드백을 주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대학의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따로 기획 따로 이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 담당자가 평가를 받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이해도, 뭐를 환류해야 된다 그 이해도와 기획 담당자가 그 사업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서로 달라서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획평가과를 기획하고 평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기획평가,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서 재정예산팀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기획평가에서 어떤 대학의 평가, 대외평가, 모든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기획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가 평가해서 얻은 그 결과들을 자기가 대학의 사업 기획에 바로 반영을 해라. 그런 형태로
이 부서를 이제 개편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성과관리센터는 요즘에 성과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학교 부서에 성과 관리라는 이름이 없어지면 되냐? 그래서 일단 이름은 두고 실제로는 이 평가과의 직원들이 이 성과관리센터를 같이 겸직하고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정부서가 환류를 하려면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진행한 부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백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교육혁신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능숙해가지고 백서 같은 거를 잘 만들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 여러 행정부서들은 백서 같은 걸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자체평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 자체평가 규정에 의해서 성과 계획과 성과 분석, 환류 계획 등을 작성을 해라, 백서를 작성을 해라라는 자체평가 규정을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이게 있었는데 거의 사문화돼 있던 거를 제가 다시 이제 되살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대학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먼저 연초에 성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서는 사업을 추진을 하죠. 그래서 3월 달쯤 되게 되면 근데 전년도 사업의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이때 평가를 합니다. 3, 4월 달에. 그래서 여기서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평가위원들의 각 부서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월쯤 되면 중간점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때 중간점검을 하냐면 제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언제 수립해야 되냐면 중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수립을 할 때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월 달에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그 중간 점검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서들은 한 11월쯤 되면 차년도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쯤 되면 1년 동안의 사업의 성과가 지표로 다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표는 정량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 정량적으로 그 부서의 사업 성과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정성평가를 이때 다시 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부서와 행정부서와 기획예산처가 이 PDCA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업무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고자 해도 부서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행정업무 플랫폼 상에서 이 플랫폼 상에서 대학의 각 부서의 모든 업무가 월별로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지가 이렇게 관리가 되게 돼 있고 그 월에 제대로 진행됐는지가 점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상에서는 이제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의 성과들이 지표로 값으로 얼마가 다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행정업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양을 원하는 거죠. 지금은 개인별로 분장 사무가 있고 자기가 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컴퓨터에. 그래서 대학 운영 성과평가 또는 대학 기관인 인정평가, 세계대학 평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개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업무 플랫폼 상에 모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플랫폼만 본인은 관리해주면 되고 그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 대학 운영 담당자, 기관 평가 담당자들이 여기 플랫폼상에서 데이터를 가져가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또 고민은 뭐냐면 보통 대학의 행정이 이 총장님이 바뀌거나 또는 처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없던 일로 돼버립니다.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따르는 거는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성과 관리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학 발전 계획, 저희는 이제 교육부랑 매 4년마다 성과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4개년 운영 목표, 또 대외 평가 지표, 또 우리가 교육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사업 아이템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서에다가 뿌리고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관리 과제로 만들고 이 과제별로 이제 실행 과제 및 지표들이 또 다 있겠죠. 그리고 이 실행 과제 및 지표들은 전부 부서의 기본 업무랑 다 연계돼 있고 이 부서 업무는 전부 지표로 또 관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 업무는 당연히 이제 개인 업무 및 분장 사무랑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부서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부서 성과를 지표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부서의 인원 수에 따라서 지표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21년 데이터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는 한 370개 정도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개의 지표를 뭐 대학 본부 또 단과대학에 따라서 지표가 이렇게 의무지표, 자율지표, 또 공통지표 이런 형태로 나뉘어져 있고요. 총 370개의 지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지표 관리로는 그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매년 3, 4월에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체평가에서 피드백 준 내용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9월에서 10월에 중간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또 환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국립대학 운영 성과 평가, 이건 교육부로부터 매년 받고 있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가 있음에도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교육부로부터 받는 평가는 아무래도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기 좋은 지표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대학의 모든 업무가 이 평가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모든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체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 평가 결과는 일단 부서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평가에 반영이 돼서 이 부서 평가는 팀 과장의 근무 성과에 반영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급 이런 부분에 이 전반적인 부서 평가가 반영이 되도록 돼 있고요. 이 자체 평가 결과를 통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온 좋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의 어떤 성과 지표로 도출돼서 활용하고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성과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보여드렸지만 그 플랫폼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죠?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학 운영 총괄 실적, 또 평가 결과 환류 총괄 관리, 실시간 성과 부서 점검을 하나의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즈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제 대학의 어떤 목표와 또 전략 과제들, 그리고 각 부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부서의 각 프로젝트별 실행 상황 이런 것들이 잘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여기에는 각 부서가 만들어낸 사업 단위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탑재를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사업의 집행률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월 단위로 현업 부서에서 이 PDCA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처의 기획 파트와 예산 파트가 각각 월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 성과관리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정현 처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성과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성과 관리 시스템을 또 어떻게 고도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례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이영호 계명대 교육혁신처장님을 모셔보겠고요. 그리고 김수연 영산대 부총장님, 차지철 동명대 대학혁신지원 사업단장님 토론자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에서 교육혁신처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서정현 인천대 기획예산처장님께서 발표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발표를 어느 대학의 성과 관리에 대한 고민이라고 여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성과 관리라는 것이 비단 어느 한 대학만의 어떤 고민거리라기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수연 영산대 부총장님과 차지철 동명대 기획처장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수연 부총장님의 토론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김수연 부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처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역시 받아서 대학 혁신의 대전환의 시기에 영산대학교의 어떤 성과 관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성과 관리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발표 주제로도 또 성과협의회에서 넣으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들 엄청나게 초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일단 그동안 대학에서의 흩어져 있고 잘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고 또 분석하고 또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 또 활용성에 대한 것을 향상시킨 것이 바로 이 인천대학교가 구축한 데이터 기반의 총괄 성과 관리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혁신지원 사업에서의 기본 계획에도 재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성과관리본부 수준의 그런 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성과관리센터라고 하는 직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 고민, 실제로 교육 혁신 전략이 가장 메인이어서 교육 성과관리센터나 뭐 이런 조직을 다 갖고 계실 건데, 이걸 또 성과관리로 센터로 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육 성과센터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한 예시로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인 그런 관리나 뭐 또 그런 관리 체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적극 저희도 지금 필요하고요. 특히 정보 제공자에서 정보 관리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태제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루션 디자이너의 그런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성과관리 체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행정의 효율화, 또 업무 체계의 어떤 그 성과를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자원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동의하는데 저 역시 아주 세세한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혁신지원 사업이 새로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학생들, 학습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체계와 또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 공간, 교원에 대한 주기적인 재배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어떻게 녹여지는지 실은 총괄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저희 모든 대학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중간 점검 저희가 이제 중간 자체 평가를 대부분 하는데 여기에서의 어려움이 자체 평가를 하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제 자원을 다시 배치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어떤 부분은 더 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추가 사업 예산을 주고, 성과급을 주시고 하는 그런 보상 체계까지 연결을 했는데 이 10월이라는 시점에서 그것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안 굴러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첫 번째 기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우리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대한 그런 어떤 가중치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점검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예산을 이제 오히려 좀 줄여준 데들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추가의 사업 예산을 받은 데들은 이제 11월이고 한 3, 4개월 내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이 멘붕 상태를 어떻게 반기는지 우선 반기는지부터도 궁금합니다. 반기는지부터 궁금하고 성과급으로 연계를 한다면 뭐 얼마든지 또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 국립대학이시잖아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 정말 이슈인 그 부처 간의 협업 부분입니다. 보니까 협업 지표나 협업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협업 지표에 대한 것들은 혹시 있는지 그런 거를 부처 칸막이를 없애면서 협업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이나 어떤 교육부의 대학 혁신의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된다면 또 한 가지 교육부 지금 혁신의 큰 축 중에 하나인 라이즈 체계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 총괄 성과 관리 체계를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왜? 아까 expanding community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태제대학 총장님께서 그 익스펜딩 커뮤니티를 지금 실행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데이터 부분은 정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글로컬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 사회의 데이터 또는 개방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과 대학의 이런 성과 관리 체계가 연계되는 그런 고민이 지금 되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성과 관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라이즈 체계로 가게 되면 교육부도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교니까 이런 그 성과 관리 체계를 혹시 외부에 공개해서 그 선도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사업의 어떤 진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PI 보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성과관리 지표의 달성도나 또는 제도 개선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이제 보도 PI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툴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의 시스템을 매핑해서 그 변곡점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이것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찾아내고 대처하는가에 대한 게 우리의 또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곡점을 찾아내서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게 이 성과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건 사람의 문제인데, 이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시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궁극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사고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모든 대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좌장님께서 잘 질문을 요약하셨죠?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궁금해했나요? 예, 고민이 일단 많다 제가 보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1월 달에 10월 달에 점검을 하고 11월 달에 예산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학은, 다른 대학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2월 말에 교육부에 차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년도 예산을 11월 달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중간 점검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11월 달에 계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1월은 차년도 예산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 뭐 예를 들어 교육부의 교육혁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기획이면서도 저희는 예산을 제가 또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어떤 대학을 운영을 위한 가장 베이직한 예산, 그 다음에 사업성 예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하고요. 그래서 대학 운영을 위한 최소 예산은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사업성 예산은 그때 당시의 상황의 중요도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쪽에다가 예산을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거는 이제 줄이는 뭐 그런 형태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즈하고 관련된 어떤 지역 사회하고 저희 어떤 성과 지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는 이제 라이즈 사업을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직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 교육부가 최근에 저희 대학의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에는 서울대는 내년부터 당장 바뀌고요. 저희는 기존의 성과 지표로 관리하던 거 외에 대학의 임팩트 뭐 지수 이런 거를 평가를 하겠대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평가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라이즈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 대학의 지표로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라이즈의 어떤 산학협력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 대학의 지표로 여전히 현재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과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 직원들의 어떤 의식,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성과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해도 그 제 고민으로 끝나게 되면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처의 담당자들이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지표를 관리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또 취지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직원 선생님들하고의 그 끊임없는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소통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체 평가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제대로 관리돼 있고 내실 있는 지표인지를 우리 이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다 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뭐 부서 간 협업하는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 여기서 관리하지는 않고 저희 인사팀에서 뭐 협업 마일리지라든지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아마 저희 부서 평가에도 일정 부분 그게 점수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그러면 차지철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이철 동명대 혁신지원사업단장입니다. 저희 기획처장님은 따로 계셔서 네, 단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저희 앞에 스피커 앞에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청각을 상실한 상태인데 여기 오니까 너무 조용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좀 혼미한 정신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서 앞단에 이제 어느 대학의 기획처장의 고민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들었고, 저 또한 사실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발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좀 많은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기도 해서 아마 발표 자료상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고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성과관리 절차 각각의 단계에서 활용하는 어떤 작성 양식 혹은 입력 양식 같은 거를 마련하실 때에 고민이나 논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많은 대학들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하면 그 PDCA라는 기본 성과관리 그 골격 위에서 뭐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는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 성과관리를 돌릴 때는 결국 각각의 행정업무의 실무자들이 그 절차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입력 내용을 가지고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 이제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입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걸 입력할 거냐, 어느 수준을 할 거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양식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전반적인 큰 체계 단위의 성과 관리만 구축하다 보니까 그럼 뭘 입력하지? 어떤 작성 양식으로 실무자들한테 입력하게 하지? 하면은 뭐 다른 대학 사례도 보고 뭐 성과 관리 연구도 보고 하면서 뭐 속되게 표현하면 이게 좋은 걸 다 때려박는 식으로 이제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모든 측면을 다 다룰 수 있다라는 뭐 강점도 있긴 하지만 실무자 단위에서는 각 절차마다 뭐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고 아니면 중복적으로 입력해야 되고, 심지어는 좀 이게 왜 필요하지? 좀 무의미한 걸 입력하는 사례까지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성과 관리의 어떤 정합성이나 체계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 효율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 양식이나 입력 관련된 거를 인천대에서 만드실 때에 좀 이런 고민의 시점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좀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부총장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성과관리의 구성원들의 참여도 확대를 위한 좀 노력이 있었는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성과관리 구축을 멋있게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더라도 구성원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들을 잘 마련하고 막 모든 절차마다 입력을 하게 하면 뭐 산출물들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막 찍어내는 거죠. 근데 하고 났는데 실제로 성과 관리에는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뭐 이걸 왜 쓸데없는 걸 하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인식과 관련된 거라 기존에 하던 업무 관성을 버리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새로운 거니까 난 하고 싶지 않아라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본부 단위 혹은 기획처나 뭐 교육혁신원 단위가 아니라 전체 대학 단위에서 이런 성과 관리가 녹여들려면 제도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좀 변화하는 시점이나 계속된 대학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거에 더해서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단장님 혹시 뭐 행정학 전문이시거나 그런 분인가요?
저는 이제 기획처장을 하고 있지만 제 전공은 전자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 업무의 어떤 효율화, 뭐 행정 프로세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모든 게 낯설 부분인데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고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저희가 10년 전에 법인화가 되면서 공립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하고 하는 체계가 계속 좀 쌓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아까 평가를 뭐 지보 시스템에 뭘 탑재해야 되는 것인지 주로는 보면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거기다 탑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환류라든지 그런 것도 탑재를 하게 돼 있고, 그 프로세스가 주어진 기간 안에 됐는지를 점검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입력은 각 담당자들이 하지만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 이제 부서에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게 돼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 프로세스 그 업무마다 이제 평가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표를 점수를 이제 저희가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 지표를 평가를 해서 지표의 중요도를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누가 하냐면 저희 한 학교 직원들 중에 한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평가위원 풀을 만들어서 그 중에 2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몇 개 이상 부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들이 그 지표를 또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 점수를 토대로 해서 그 지표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가중치라는 것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력을 직원들이 이제 또 자기의 성과 같은 것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 입력된 거를 통해서 평가위원들이 보고 어느 정도는 또 정성적인 그 점수를 20명 정도의 평가위원이 집어넣는 형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근데 이 단장님이 질문하신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어떤 직원들의 저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처장이 됐을 때는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겪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더 효용성이 있으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이 프로세스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서 체크하고 어쩌다 한번 부서장도 가서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이제 올해 3단계 개선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뭔가를 이렇게 거기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읽어봐야 뭔가를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좀 가시화를 쉽게 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그걸 자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시스템의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차지철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직원 선생님들도 많이 앉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뭐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원 선생님들이 아까 이제 반복적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플랫폼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업무 효율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뭐 자료도 요구하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뭐 설득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좀 지난 것 같아서 플로우의 질문이나 이런 것도 받는 과정이 있나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제가 보니까 사회자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지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한 5분 이상 지금 지연된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처장님, 그다음 토론 맡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